자, 이번 사건이 우리 정치에게도 참 많은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치를 향한 테러,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올해만 벌써 2명의 유력 정치인이 피습을 당했었죠.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요.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안전 송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걸 잘 하고 있었느냐라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 김진욱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국내 정치인 피습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던 것이 1914년 8.15 광복절이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가 된 게 12.6, 1979년. 2006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커터칼 테러였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유세 도중 2022년도에 있었던 둔기 피습,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올해 흉기 피습까지. 물론 모습은 미국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치적 폭력, 테러는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테러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테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 정치인들을 테러하는 모습들은 이런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빈번히 되고 있고 양극단의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혐오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엄연한 범죄고요. 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규탄하고 성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최성훈 평론가. 공교롭게도요, 아주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런 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또 이득을 봤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이 당시에 대전은요 라는 첫 일성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이재명 대표 1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4월 총선에서 크게 이겼고요. 배현진 의원도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피습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과 정말 결국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미지와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와 피습을 당하더라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테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지만 그것을 또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일 때 지방선거 압승했고, 송영길 의원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때 피습을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아픈 사건들을 어떻게 지도자가 잘 수습해내고 그것을 다시 대중에게 메시지로 다시 전환하느냐, 이것이 이제 정치를 진일보하게 만들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테러는 당연히 규탄되고 없어져야 하지만, 저렇게 테러를 당했던 그 지도자들이 의연하게 정치인들이 대처하고 그것을 더 높은 단계로 승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어떤 사회로 나가자고 공동체의 메시지를 발신할 때 그나마 전 정치가 조금씩 한 발씩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학을 오래 공부한 우리 성치윤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도 테러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링컨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희생을 했고 실제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미국 사회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봤는데, 저런 일도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을 봤을 때 저런 일들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아까 최선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양극단,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혐오 정치가 확산되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요. 예. 46명의 대통령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대통령이 다 암살 시도, 암살을 위한 기도가 다 있었고요. 그런 최고의 지금 미국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경호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런 혐오 정치, 뭔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한 뭔가 계속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정도의 경호 수준이 있더라도 그렇게 암살 시도가 많았는데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피습 연보를 딱 봤지만 대통령이 아닌 일반 정치인들 아니었습니까? 야당 대표나 아니면 여당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호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우리가 지금 지금 트럼프도 전 대통령이지만 결국 후보 입장에서 지금 피살 시도를 당했던 것이고 예. 미국은 워낙 그런 시도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도 암살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경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예. 정치인들의 숙명은 유권자들과 악수도 하고 계속해서 스킨십을 해야 되는 이 숙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하나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릴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 이후에 SNS에 나는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SNS 메시지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이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송영원 의원 보시기에는 절대 항복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공화당이 민주당과 싸울 것이고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 절대 이런 사건에 주눅들지 말고 나와 함께 싸우자 이런 메시지를 발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테러에 위축되지 말고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을 중심으로 공화당 지지층 적극적으로 결집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동물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렇게 주먹도 치켜들고 또 그 SNS 메시지도 신속하게 올리고 지지층에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즉 모든 정치 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가속화되거나 확산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이 갑니다. 예, 자, 저 사진 이번 사건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 사진 총에 맞고도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따르라 하는 저런 모습의 사진이 과연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내일부터 위스콘신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렇게 피습을 당하고도 나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퇴원해서 현재 뉴저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오는 속보는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